갑시다. 1강의 7번이고요. 원래 문제는 뭐였지? 빈칸 문제니? 아하. 그리고 원래 문제가 내가 써놨는데 모르겠다. 빈칸 우리 그러니까 이거 원래 빈칸 문제잖아. 우리 영도 다 빈칸이지. 밑줄 하위 말고 정신이 없네. 앞에 우리 다른 테스트? 주제 소지편 보고 있어가지고. 네, 갑시다. 그럼 여기가 원래 빈칸이야? 아하, 네, 갑시다. Eating offers pleasure라고 돼 있는데 먹는 것은요 기쁨을 제공을 하죠. 아니 왜? 아니야? 네, 가도 되지? 네, 기쁨을 제공하는데요. 자, at the risk of라고 하면 뭐뭇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뜻인데 future pain 미래의 고통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쁨을 제공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즉 뭐 위험을 무릅쓰고 먹고 우린 기쁨을 제공받죠. 약간 이런 뜻이거든. 근데 너네 먹으면 뭐 예를 들면 많이 먹으면 좋지? 그럼 많이 먹으면 성인병의 위험도 있고 알아 몰라. 알지만 안 먹어? 먹지. 그래서 여기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는 표현을 그냥 알면서도 먹잖아요. 물론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는 말고 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뭇을 희생해서 뭐뭇을 대가로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at the cost of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고 뭐뭇의 비용으로 라는 의미로 expense를 써도 크게 무리는 없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먹으면 장차 아플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먹는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글이구나 라는 거 잡을 수 있죠. 자, 이런 명백한 사실은요. 그쵸? 우리가 장래 미래에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을 무릅쓰고 우리는 이런 먹는 것의 즐거움을 즐기죠. 라는 이 명백한 진실은 근데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뭐 그 진실입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more than ever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맞는 말이죠. 근데 뭐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냐면 our increasing ability 우리의 점점 증가하는 능력이요. 뭐가 증가하고 있냐면 detect and identify foodborne illness. 자 여기서 보는 음식이 초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음식이 초래하는 질병을 detect 우린 감지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잘 알고 있는데 왜 계속 먹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사실상 이거예요. Foodborne illness, 음식이 초래하는 질병 이런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서 well publicized 하면 잘 알려진, 그러니까 well known 같은 거고요. 콜레라라든가 살모넬라와 같이 잘 알려진 질병의 발생은 이 말인데 콜레라랑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음식에서 나온 거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의 예시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의 발병이 have made people aware that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음의 사실을 일깨워줬죠. 인지하게 해주었습니다. aware that이 목적격 보어의 형용사 형태로 그냥 온 거고 이 예시들로 우린 다음의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음식이 초래하는 질병은 우리 매년 많은 수의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죠. 역시 목적격 보어 형용사. 이 질병 때문에 사실 쉽게 말하면 이 질병 때문에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죠. 추정컨대 한 7,600만 명의 600만 명의 이 병이 발생을 하는데 미국에서만 연간 7,600만 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hospitalization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입원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발병 수로 따지면 7,600만 건이고 그 중에 30만 건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정도고 심지어 5천 명은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렇게 많은 수의 뭐라고 그러지? 발병. 음식으로 유발되는 질병의 발병은 다음의 상황을 낮추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사실상 그냥 문장으로 연결된 건 아니라서 분사구문처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건들이 약 다음의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로 보시면서 현재 분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법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은 건 아니고 이따만큼이 전체의 비용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오냐면요. 보시면 밀리언이 10억이니까 수백억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수백억 달러의 비용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초래한 질병 때문에 피해들을 쭉 그냥 언급한 건데 엄청 많이 아프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치료하는데 돈도 뒷담화니 들어요. 라고 하면서 음식으로 인한 초래되어지는 그 말 그대로 코스트, 대가, 비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라고 하면 그냥 돈의 지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사람의 목숨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용적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2분은요. 다음과 같이 추정을 했는데요. 6개의 그 박테리아성 병영균, 균2 의 경우에 6개의 병영군을 조사했을 때 the cost of human illness, 인간의 질병의 어떤 비용들을 이 박테리아 균이 일으키는 이 병의 비용들은요. 다음과 같이 추정되어질 수 있는데요. 연간 미화로 93억에서 129억 정도의 비용이 초래되어진다고 추정되어집니다. 뭐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지금 잠깐만 여기 나왔나? 문장으로 안 나왔네. 자, 얘가 지금 위에서는 명사화 된 거고요. 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한 번은 하고 가자. It is estimate 하고 that 이렇게 나오면 저기 human illness가 주어로 들어가야 되죠. 저 코스트네요. 쏘리. 그냥 저는 코스트만 쓸게요. 코스트 맞지? 아이고 이거 미안. 띠리리링. 그 비용은 자그마치 미국 달러로 9.3억에서 어쩌고저쩌고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it is estimated 자체가 수동태되면서 대절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런 표현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예시가 그냥 쭉쭉 나온 건데 콜레라와 살모넬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고진 않았지만 6개의 박테리아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초래된 비용. 자, 그 다음으로 of this cost.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례에서 이 사례에서 이따만큼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 중에 29억에서 67억 정도 되는 67억 달러는 attribute to foodborne bacteria. 자, 이 병원균 6개의 병원균 뭔지는 안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정도 금액, 여기서 요 정도 금액은 얘 탓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 be attributed to 하면 뭐뭐의 탓이다 라는 뜻이지요. 띠롱. 자, 그리고 잠깐만 이게 이 다음에 이 앞에서 나왔었죠. 이 표현이 원래 더 잘 쓰이는 표현인데 우리 바로 앞에 지문에서 be in debt to 가 나온 적이 있거든. 뭐뭐에 빚지다 이런 뜻이었죠. 앞에 것은 뒤에 것에 빚지다 이런 표현으로 이거 뒤에 것의 탓이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음식이 초래하는 박테리아로 요 중에서 저만큼이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비율은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절반에서 몇 분의 3분의 1에서 대충 절반까지. 자, 어떤 사람이 하나의 추정치.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또 추정치를 따져봤을 때 이 하나의 추정치는 또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산업화된 국가, 즉 산업국가에서 3분의 1 정도의 소비자들이라고 나온 거죠. out of가 from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냥 이따만큼 3분의 1의 소비자들 미안 3분의 3 셋 중에 하나 여기가 주어야 한 명이 주어야 그러니까 세 명의 소비자당 한 명 꼴로 이렇게 나온 거고 스프레스 단수. 그래서 여기서는 수치가 주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 명 꼴로 known and newly recognized니까 이미 알려진 아니면 새롭게 인지되어진 음식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알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후진국 뭐 살모넬라나 콜레라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발병한지 나왔니? 안 나왔지. 미국에서. 네. 그렇게 나왔고 근데 미국에 나와서 굳이 필요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맞지? 산업화 국가대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요, 어떤 산업화 국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받고 좀 더 확대된 산업 국가에서 받고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대를 해보면 더 늘어나겠죠? 우리는 아마도 다음에 사실을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전 세계에 수백만의 사람들, 수백만이니까 몇이야? 1억이야? 뭐죠? 100만에 100만. 맞아? 아니야? 콩 6개에서 100되니까 8개 맞지? 억이네? 그치? 수억 명의 사람들이 fall sick, 아파요. fall 다음에 poor sick. 뭐 때문에 아프겠어? 병은 뭐니? 음식으로 초래된 질병 때문에 아프겠지? 그럼 여기서 또 foodborne illness, disease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네요. 오염된 음식을 먹고 또는 오염된 물을 소비한 결과로서 아프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넘어가면서 오히려 후진국적 발생이 나오고 있는 거지? 됐나요? 어쨌든 음식 때문에 아파요. 자, 그리고 5세 이하의 아동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약 1점 밀리언 15억 여기까지 여기서 추정된이에요. 약 15억 명의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연간 뭐 때문에 설사의 원인으로 이 말인데 여기서 에피소드가 정확한 뜻으로 써드려야겠지요. 발병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가 한 3번째, 사전에서 한 3번째 정도의 뜻으로 병의 발병이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그랬는데 병의 발작. 이상하잖아. 발병으로 하자 그냥. 의 뜻이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냥 몰라도 설사 때문에라고 그냥 역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설사로 15억 명의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요 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는 계속적용법이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복수라서 여기서는 그 아이들로 보셔야겠네요. 맞나? 드리링 얘로 봐야 되는 거지? 설사병. 그치. 얘로 봐야겠네요. 이 설사병은요, more than 3 million인 거니까, 300만 이상의, 자, 여기서 premature가 조기에, 이른 이 말이니까,
조기 사망. 그러니까 아동의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맥락상 아동 사망이고 여기선 조기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유아 사망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을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냥 설명문 정도. 그래서 음식 먹고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아도 죽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가보자. 먹으면 즐겁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 그 미래에 아플 수도 있는데 그걸 대가로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약간 좀 안 그런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니? 거의 약간 뭐라고 되지? 밑으로 내려가면서록 더 그런데 이거는 식도락 그냥 음식의 어떤 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오염된 물과 오염된 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한 거 좀 너무 과하죠? 근데 어쨌든 빈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요. 약간 이론이 그리고 좀 빈칸 문제 자체는 약간 좀 윤리적 따졌을 때 좀 별로이나 어쨌든 이렇게 나온 글. 겠지요? 그래서 일치 불일치 정도만 잘 보시면 일치 불일치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형돼서 나온 것들은 좀 잡으셔야 하고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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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분석글에 문제로 바뀌어져 있는 것까지 다 살펴보세요. 오케이? 뭐가 해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요? 뭔가 해소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뭐 헷갈리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 있어요? 네. 8번 갈게요. 자, 이거는 이 글은 오랜만에 다시 쓸리는 건데 얘는 여러분이 어디를 좀 보고 가실 거냐면 잠깐만 미안. 저는 안 떠 있는데 분석 노트를 좀 보고 갈게요. 원래 윤우야 몇 페이지니? 16페이지? 16페이지. 여기서는 제가 지금 안 띄워놔서 16페이지 가보시면 그 일치불일치 문제를 좀 먼저 보고 갈게요. 거기 첫 번째 일치불일치 문제 보시면 The primary reason for offshoring 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offshoring 이라는 거 자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지 우리말로? 해외 이전 약간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공장 이전, 그러니까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해외 이전의 주된 이유는 to improve product quality. 어떤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rather than to reduce labor cost. 노동의 비용, 그러니까 즉 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우선은. 근데 이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면 해외 이전이고요. 근데 이 글 맨 마지막에 보면 최근에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오히려 이게 약간 좀 오래된 거긴 한데 reshoring이라는 게 어쨌든 상대적으로 최근의 토픽인데요. 리쇼어링이니까 해외로 이전 애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특히 공장의 자국 회귀라고 해야 할까? 본국 회귀?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본문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학교는 뭐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사실상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다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수능 특강의 리쇼어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토픽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미국에 있는 여러 G라든가 혹은 주요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외국에 공장이 있는데 강제해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벌금을 어마무지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엄청 압박하고 강요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사실상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었어요. 그 수특에 이미 지문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쌤이 이거 내시고 밑에다가 리쇼어링 관련한 수특 지문 그냥 넣으셔도 그냥 외부 지문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나오면 만약에 얘가 다른 학교 시험이 아니라 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나올 때 이 단어를 별처리해서 줄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단어는 알고 계시는 게 조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참고해서 놓고 갈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약문 갈게요. 요약문 맨 처음에 보시면 The need to reduce cost 쭈쭈쭉 나오다가 그 옆에 leading firms to relocate manufacturing 이라고 나오죠. 제조 공장, 제조 설비들을 relocate, locate는 위치시키다니까 다시 위치시켰다, 즉 이전하다 라는 뜻이죠. 어디로? country with lower wages. 낮은 임금의 국가들로 제조 뭐라고 되니? 공장을 그냥 할게요. 공장을 다시 이동시키게 만들고 있죠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전하다라는 의미로 relocate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임금이 낮은 다른 나라로 다시 옮기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본국으로 다시 회귀하다 의미로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의미가 지문에, 여러분 지문인가? 아니면 이게 여러분 지문에 나오지 않아도 지금 이게 다른 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문이라 단어고, 여러분이 오리엔테이트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서 어디를 향하다, 어디를 지향하다, 목적하다 라는 단어고, 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향해 가다가 다시 회귀하다 또는 다른 방향을 틀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elocate 대신에 reorientate를 쓰셔도 되고, 미안. 그 자리에는 원형이 맞긴 하겠네요. 근데 어째 이 두 단어도 같이 잡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부터 먼저 좀 보고 들어갈게요. 이 정도 보면 되나?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핀 김에 제목의 두 번째 거요. Cost of Catalyst라고 나오는데 어떤 촉매제로서의 비용이라고 나온 거고요. 여기서 촉매제는 동기, 원인, 그러니까 동력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리 앞에 나온 단어와 빗대 표현하면 drive나 또는 driver, 근본 원인이나 동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촉매제로서의 비용. 그래서 비용의 감소가 세계화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용 절감이 사실상 세계화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표현한 글이죠. 오케이? 자, 갑시다, 본문. 자, 여기서 컨테인은 포함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제한하다, 줄이다, 쉽게 바꾸면 reduce고요. 칭으로 바꾸면 confine 정도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욕구는 주요한 동력입니다. 제가 아까 catalyst 촉매제라고 했는데 아까 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본문에는 단어를 제목에서 바꾼 거예요. 세계화의 주된 동력이죠.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용 절감이 세계화를 자극하고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요. 여기는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아 집중. 졸리신 분은 잠을 깨시고 물을 마시고 오시든가 하시고. 필요해? 필요해. 내가 보기엔 매우. 네. 넘겨주세요. 자, 지구의 동력인데요. 여러 회사들이요. 뭐뭐 하도록 격려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극을 받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encourage to 부정사 그 오형식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뭐 하도록 자극을 받고 있냐면 확장하도록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beyond their home jurisdiction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관할 구역이고요. 이거를 자국 관할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들의 자국 관할 지역이니까 말 그대로 자국, 본토를 넘어서
확장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세계화 푼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을요, expand 여기까지 하시면 이게 뭐 지금 뭐냐? 국제화, 세계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계화의 동력이 임금 비용 절감이고요. 회사들은 그래서 다른 국가들로 확장해 가는데 왜요? Capitalize on low wage rate에서 낮은 임금률인 거죠. 다른 나라의 낮은 임금률을 자본화하기 위해서, 뭐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자본화하다가 무슨 뜻이지? 라는 건데요. 이거를 자본으로 삼다란 뜻이에요. 그럼 뭐를 자본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익을 본다는 얘기겠고, 여기에서는 이용하다, 활용하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대로 유의어로 바꾸면 exploit가 되겠죠. 자, exploit 하면은 여러분이 착취하다라는 단어로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나쁜 어감으로만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 단어에서 거의 착취하다로 거의 써도 괜찮겠죠. 근데 이게 이용하다, 활용하다의 의미로 그냥 쓰시면 되고, 자, 본문에 쭉쭉쭉 내려가시면 어디지? 여기 있다. 본문에 여기에 take advantage of 이거 자체가 지금 capitalize의 유의어로 사용된 겁니다. 이점을 취하다 라는 뜻이죠. 낮은 임금률, 다른 나라의 낮은 임금률로 이점을 취하기 위해 본국을 넘어서 확장하려는 자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 혹은 유럽의 나라들의 상당수의 미국과 유럽의 회사들이, 기업들이 나온 거고, 콤마로 추가 설명했고, number of는 많은이고요. 전체 주어는 companies이니까요. 복수까지 쓰는 거 주의하시고, 자, elect는 선출하다인데 여기서는 선택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decide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그 제조 운영들을, 그러니까 제조 시설들을 옮기는 것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현재 완료라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옮겨 다니고 있어요. 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콤마 하고 나서 보통 여기 many of whom을 쓰는데 그냥 대무로 그냥 쓴 거예요. 뭐 문법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는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그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요. well-known 자,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보서 명사 그냥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잘 알려진 제조업자들인데요. 브랜드 컨슈머 프로덕트라고 그냥 나와 있는 거고, 그 브랜디드, 이름을 가진, 즉 유명한 소비재의 유명한 소비재 제조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이키, 애플, 뭐 이런 곳들이 다 그런 회사들인 거죠. 자, 이들이 제조 운영 회사를 어디로 옮겼냐면 to China, 중국으로 옮겨갔는데요. 애플이 대표적이죠. 애플 공장은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당근 중국의 낮은 임금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that은 중국 가리킨 거예요. 그 회사의 낮은 임금 구조에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요.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당근 맥락적 어휘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아니라 요까지 다 보자. 세트 동사로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집중. 어디 보자 그랬지? 네. 네. 자, 여기 넣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소비재 생산하는 기업들인데요? 라는 예시 그냥 바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옷을 생산한 나이키요. 신발도 생산하네. 그 회사들. 제조 회사들이요. have been producing in China.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수동태 쓸 유혹이 막 생기는데요. 프로듀스 뒤에 게다가 목적어가 없거든. 근데 ing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신발과 옷이 아니라 신발과 의복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자동사로 쓴 거 주의. 수동태 쓰지 않게 주의하자. 수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버들소 그뿐만 아니라요. 버들소 뒤에 쏘 뿐만 아니라 얘네도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도치예요. so, have, 주어는 companies입니다. 근데 앞도 companies, 뒤도 companies라서 뭐 딱히 이렇게 내도 여러분이 뭐 헷갈릴 건 없고 그럼 여기서 so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국에서 생산하다. 자,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냥 뭐 이렇게 하자. 됐지요? 자, 근데 다른 어떤 회사요? 인 건데 지금 여기는 의복 관련한 의류 관련한 회사를 이야기했고요. 여기선 소비재 관련해서 했으니까 그냥 그거 더 상술합니다. 다른 부문이요. 어떤 부문이요? 예를 들면은 소비자 전기니까 아까 말한 스마트폰 애플이요. 또 음식을 생산하는 곳이요. 혹은 산업화의 상품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걸 제조하는 것도 다 중국으로 옮겨갔어요. 되죠? 자, 근데요, 중국의 임금률이요.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쵸? 누구보다요? 서부 산업 경제의 그것들보다요. 스위치 맞추셔야 되겠네요. 앞에 스위치는 wage rate이니까 복수. 그러니까 서부 산업 경제의 임금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죠. 상대적으로 낮아요가 로가 맞고, 근데 문제는 while이 왔습니다. 낮지만 반면에 그래요. 지금 낮죠. 그러나 그들이 자 여기서 대의는요. 스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의는요. 중국의 임금률이에요. 근데 중국의 임금률이요. have been rising.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어요. 자, rise 자동사인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비가 오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라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현재 완료 진행형은 낯설거든. 하지만 라이즈는 자동사야. 절대로 여기다가 PP 형태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면 진짜 못된 건데 여기서 대의가 임금률이거든. 그럼 임금률은 증가되어지고 있고 인상되어지는 거지. 즉 임금이 인상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즈 말고 인상되다의 레이즈드를 쓰고 싶어. 그럼 수동태가 맞거든 어법적으로. 하지만 틀렸어. 왜냐하면 임금은 상승되는 거지만 임금률은요. 이러저런 비율에 의해서 측정되어지기 때문에 인상시키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내면 그런 취지로 냈다까지도 보셔야 돼요. 라이즈도 틀렸고 레이즈도 틀립니다. 최근 몇 해 동안 significantly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공장이 미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했는데 임금이 미친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계속 상승해. 길게 봤을 때 계속 여기 있는 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가 너네 안 들어오면 세금 미친 듯이 내길 거야 라고 했어. 그런데 세금이나 벌금을 맞아도 여기서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면 버티면 되지. 근데 얘네가 상승하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니? 차라리 본국으로 돌아가자. 세금이라도 덜 맞게, 벌금이라도 덜 맞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취지로 이야기된 거고요. 자, 갑니다. 이것은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뭔데요? 중국의 임금률이 빠르게 상승 중에 있는 이 상황은요. has prompt,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뭘요? 몇몇 국가들이요. prompt 부정사 이렇게 온 거예요. seek out even lower wage jurisdiction 이라고 나왔고 이건 관할 지역이죠. 훨씬 더 낮은 임금 관할 구역을 찾도록 찾는 것을 자극하고 있어요. 찾도록 촉구하고 있죠.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심지어 더 싼 임금 관할 구역이니까 얼루가 뭐 동남아라든가 저기 멀리 아프리카라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상 아프리카까지는 가진 않나요? 어쨌든 자 그들의 제조 공장 이런 것들을 더 낮은 임금을 찾게 하고 있죠. 첫 번째 그럼 재이전이고요. 근데 흥미롭게도요. 네, 흥미롭게도 이것은 말입니다. 또한 뭐를 자극하고 있냐면 미국 회사들이요. 다시 미국으로 back to the US로 생산지를 옮기는 것도 권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네, 이 표현을 잡아서 리쇼어링이 이어져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그런 거 내는 거 뒤따 좋아하잖아. 그래서 리쇼어링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문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뭐 글 자체는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재이전하다라고 했을 때 move back to라는 부분을 여기서 relocate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reorientate라는 단어들을 활용해서도 낼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이게 8번. 자, 안 쉬고 그냥 바로 갈게요. 괜찮지. 가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시험 범위가 되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많지만 쟤랑 쟤 좀 어떻게 해봐. 너네 오늘 위달리 왜 어제 밤새고 공부했어? 3학년도 지금 수행 나오니? 수행 안 나와? 그래 1, 2학년 5월 달부터 한다고? 아 시험 끝나고? 그러면 혜원이 너무 따뜻하게 입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덥지 그치? 뭐 선풍기도 안 꺼내놨는데 야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거야? 날이 저번 주까지 추웠잖아요 그치? 조금 쌀쌀했잖아 그치? 아직도 추워? 아침에? 그치 아침에 좀 쌀쌀하지 물 좀 마시고 오세요 우리 뭐 드릴 건 없고 찬물은 있네요 찬물은 있어 얘들아 특히 잠 좀 깨봐 자 9번이야 9번은 그래 뭐 그냥 그런 글이에요 네 자 갑시다 자 reliance on 하면 의존이지요 뭐 디펜던스라고 보셔도 되고 우리의 의존이요 뭐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assess job candidate니까 일자리 후보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즉 신입사원이 이렇게 영서를 지원하면 평가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우리가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에 기초해서 하고 있대 여러분은 또 이걸 하고 있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니? 어? 인스타 보고 대학에서 뽑으면 참 좋지 않을까? 여러분은 뭐 있니? 잡이 아니라 그 뭐니? 대학이 되죠. 생기부 다 어디에 올라가 있어? 나이스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이 나이스가 처음에 도입될 때 되게 논란이 좀 많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의 이름은 나이스가 아니고 원래는 니스였는데 이게 그 교사들의 반대가 되게 많았어. 그러면서 약간 긍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름도 나이스로 다시 바꾸셨거든. 부르는 이름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걸 니스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막 제가 막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하면서 막 나이스예요 막 그러는데 그 이제 과거엔 그랬단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자 일자리 후보자들을 평가하기 위해 네트워크 정보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요 will only increase 자 오직 증가 중에 있는데요. 알고리즘 도구로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만 하고 있단 얘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데 미안. 도구로서가 아니라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약간 only because 같은 거죠. 알고리즘 도구가 become more sophisticated. 점점점 정교화되어지고 즉 발달되어지고요. 그럼 비싸져야 되는데 비용은 더 줄어들면서 좀 저렴하고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의 도구가 발달하면서 그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의 사용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은 사실상 알고리즘 도구 알고리즘이네요. 그렇죠? 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날 인적 자원은요. 근데 여기서 인적 자원이란 얘기는 그 뭐지? 어떤 인력을 뽑을 것인가? 이거고 여기서는 인적 자원부, 그러니까 인사부 라고 그냥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인사부라는 부서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인사부는요. 빅데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설마 모를까봐 설명까지 해줬죠. The collection of analysis of massive database.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인데요. 라고 설명 다 알고 있는데 그치? 자 근데 이 빅데이터에 왜 의존하냐면 당근 나오겠죠? 이거 하려고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identify job prospect 라고 되었는데 일자리 유망주 유망주? 너무 그런가? 이걸 뭐라 표현해야 돼? 유망주? 그러니까 뭐
전망 실력자? 유력 후보자라고? 그 더 이상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신입사원을 identify 알아채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 회사들은요 데이터를 크런치 모으고 여기서 크런치는 모으다 맞지? 처리하다 이고요. 지금 여기 잠깐만 미안. 드르르랑 자, 분석 회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 정보들을 처리하고 있냐면 이 분석 회사들은 데이터를 가공, 엄청 고속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당근? 유망주 찾기 위해서. 자, 특정 분야에서 실력자들을 서치포로 찾고 그다음 실력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들이 이렇게 한다고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 분석 회사들의 사례라고 보기는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예시라고 봐주세요. 첫 번째, Remarkable Hire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요, Scores Candidate Talents. 그 지원자들의 즉 그 회사에 입사 지원을 낸 지원자들의 재능에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어떻게? Looking at how others rate his or her online contribution. 자, 다음을 살펴봄으로써요. 뭘 살펴보냐면 얘네들은 나이스가 없나 봐.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평가하는 건데 뭘 평가하냐면 그들의 그러니까 지원자의 온라인 기여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다시 여기 이건 지원자야. 지원자의 온라인의 기여도를 누가 평가한 거야? 타인이 평가한 그 평가 수치, 그러니까 평 이런 걸 살펴봄으로써 점수를 매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까 말을 한 인스타 뭐 이런 거 옛날엔 페북이 좀 평가하긴 훨씬 더 좋죠. 뭐 글도 많고 정보들이 조금 더 많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점수를 매긴대. 그래서 뭐 요즘에는 SNS도 스펙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요. 탤런트 빈이라든가 글리드라는 곳은요, 심지어 그 포텐셜 하이어스니까 잠재적인 여기서 하이어스는 고용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원자예요. 즉 직원들이에요. 잠재적 직원이니까 그 캔디데이트인 거죠. 그 후보자들이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뭐에 기초해서 작성을 하냐면 온라인 데이터에 기초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당연히 빅데이터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다 막 정보를 모아 수집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개인 정보, 개인의 그 뭐라고 되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학의 그 성적표, 그 다음에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에 그런 거, 뭐 자격증 이런 거는 다 원서를 자기가 내겠지? 그치? 근데 이거 말고 플러스해서 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근 온라인 데이터와 그의 온라인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것에 기초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고 SNS도 스펙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사실상은. 자, 그리고 큰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들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얘네들은 모를까봐 실제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아마존과 같은 유명 기업들은요. 실제 사례인 거죠. Use this technology.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뭔데요?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실상 온라인 정보들을 분석하는 거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일자리 지원자들을 찾고 심지어 채용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게 그래서 그냥 세 번째 사례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요. 알고리즘은 말입니다. 타겟 인디비주얼, 겨냥하고 있는 그들이 얘네들이 유망주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들을 식별하게 될 거예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로써? 토픽스로서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애로서 잘 인지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뭘 위한? 고용, 채용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유망주를 뽑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겨냥하고 있는 개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사실상은 if가 핵심이에요. If they have the room from online life. 자, 온라인의 환경에서
에서 withdraw 하면 후퇴하다, 철회하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빠져나온, 지금 해 안에 온라인 SNS 중단을 했다면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계정을 삭제했어. 옛날에 진짜 화려했는데 없앴어. 이런 애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있어, 없어? 민재 화려했는데 없어졌어? 뭐 맥락상 아니요겠지? 자, 그 다음요. Will they discount online views? 자, 그래서 디스카운트는 할인하다니까 그 평가를 깎아내리다 라고 보시면 되죠. 평가 절하하다.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뭐를요? 온라인 어뷰즈요. 어뷰즈는 학대라는 뜻이죠. 남녀. 그러니까 여기서 온라인 어뷰즈는 뭐야? SNS 괴롭힘, 그들은 온라인 SNS 괴롭힘을 평가절하할까요? 이 말인데요. 즉, 뭐 하기 위해서 희생자들이 그들의 어떤 강점과 장점이 평가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괴롭힘을 평가절하할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뭔 소리야 싶지. 자, 여기서는요. 맥락 뒤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조금 좋은데요. 자, 온라인에서 괴롭힘 받은 희생자들이야. 얘는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좋은 글을 올렸는데 친구들이 가가지고 막 악담을 하거나 뭐 싫어요 막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얘는 되게 부정적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그들의 강점이 있는데 이 강점을 두고 그들이 평가받을 때 강점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온라인 괴롭힘 자체를 문제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약간 조금 주의해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그 분석지가 문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디스카운트냐 아니면 뭐로 나왔니? factor in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나오면 진짜 헷갈리라고 낸 거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괴롭힘의 이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실상 온라인 어뷰즈들이 얘네가 인지해낼까? 아니요. 그럼 온라인 활동을 잘하고 있지만 사실상 SNS 괴롭힘을 받아서 그들이 좋게 평가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강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한 평가의 한계들을 지적하고 있는 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답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요. 사람들은요. 다음 그 질문을 오히려 추정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추측할 수만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없을 테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정답을 추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저 추측할 뿐이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짐작컨대 뭐 짐작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의심은 여기서 저의 생각은요. 여기서 나는 여기에 배팅해 약간 이런 표현이고요. 제 생각에는요. 대절일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괴롭힘을 받은 희생자들은요. will not stick up well next to 이렇게 나왔고 여기 그대로 단어 나오고 있죠. 잘 견뎌주지 못할 거예요. 즉, 잘 경쟁하지 못할 겁니다. 의역하면 이런 건데 여기서는 좋은 비교를 받지 못할 거예요라고 보셔야 하고요. next to는 우리 compare A with to B 이렇게 쓸 때 A와 B를 비교하다 할 때 여기를 지금 넥스트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옆에서 제대로 경쟁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 온라인 괴롭힘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희생자가 아닌 사람들 정도로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온라인 괴롭힘을 받지 않은 사람들 옆에서 제대로 경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현황을 그냥 소개하면서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알고리즘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인 거고 사실상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정보에만 빗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의 정보들은 굉장히 넘쳐나지만 그것의 약점도 우리는 조금 의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고 맨 마지막에 이 단락 부분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